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대선이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대선의 지금 마지막 이슈로 단일화 문제가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자, 어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절대 없다라고 또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가 떠오르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단일화 결국은 해버렸던 그 모습 떠오르기도 하고요. 자,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일화 안 할 것 같으면 그 얘기를 왜 자꾸 하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 드네요. 자, 오늘도 시원하고 재밌는 소식들로 여러분 출근길 함께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을 뉴스들 엄선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득금의 너희가 쏙 뉴스픽. 자, 오늘도 뉴스토마토의 사랑 전윤주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네. 대선 완주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단일화 제안에 절대 응할 일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국민의힘 행위가 모욕적이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에는 결국 본인과 단일화될 거다라고 생각한다던 김문수 후보의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네. 만에 이준석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단일화 거부 선언을 했습니다. 선거판을 어지럽히는 야합의기를 가지 않겠다면서 완주 의지를 분명히 했는데요. 주요 발언은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저 이준석과 개혁신당은 끝까지 이준석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받아보실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입니다. 내일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는 날입니다. 야합하는 길이 아니라 언제나 정면 돌파하는 길을 선택하셨던 노무현 대통령처럼 이번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준석으로 정면 돌파해 주십시오. 정권 교환이 아니라 진짜 정권 교체, 원칙 위에 바로 선 합리적 개혁 정치의 재건, 그리고 오로지 실력으로 승부하는 국민을 설득하는 새로운 정부로서 보답하겠습니다. 자, 안 하겠다고요? 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네. 이준석으로 정면 돌파해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후 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국민의힘을 향한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이 후보는 당대표 시절 보수개혁 시도를 짓밟아 놓고 이제 와서 단일화를 제안하는 건 모욕적이다라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이미 전화수신을 차단했고 더 이상 감정을 자극하고 정치를 희화화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지지율 상승도 있습니다. 10%를 네. 받으면 선거 비용 절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10% 지지율이 나왔잖아요. 네, 또 어제 발표된 MBS 전국 네. 지표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46%, 김문수 후보 32%, 이준석 후보는 10%를 기록했습니다. 이 해당 조사 기준으로 이준석 후보는 전주보다 3%포인트 오른 결과였는데요. 또 이 조사에서 이 후보자 지지율이 두 자릿수가 나온 건 이번 조사가 처음이었습니다. 이 후보 캠프 내에서는 지난번에 있었던 이 TV토론 이후에 지지율 네.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황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힘의 거듭된 단일화 공세를 차단하고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오전에는 불필요한 단일화 얘기가 많다면서 아예 전화 수신을 차단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언급해드린 이 여론조사에 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준석 후보 단일화 거부 또 완주 선언에 대해서 가장 좀 당황한 게 네. 김문수 후보 측 같아요. 반응이 어땠습니까? 네,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거부를 선언하자마자 네. 김문수 후보 측은 즉각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달라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체주의 대한민국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단일화이고 이게 국민의 열망이라면서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야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또 이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기 전에 김문수 후보는 또 40대 총리론을 꺼내들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는 누구를 염두에 둔 건 아니다라고 했지만 40대 총리하면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서 이 카드를 꺼내든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 후보는 단일화 의사가 없다는 이준석 후보의 입장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네. 단일화를 무리해서 좀 압박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단일화를 시도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당 내에서는 좀 당황하는 분위기도 보였는데 윤상현 의원은 단일화 논의는 비공개로 해야 한다면서 언론을 통해서 논의를 주고받는 상황이 좀 안타깝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야기입니다. 네. 자, 재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검찰이 시세 조정 공범 이미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속도가 좀 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속도가 좀 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네. 같긴 한데요.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고검 재수사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공범인 이모 씨를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씨에 대한 조사를 좀 주목해봐야 하는 이유는 이 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이 주가 조작 일당의 전주로 활용됐다는 점에서 김건희 씨와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 씨와 김건희 씨 주식 거래 모두 2차 주포 김모 씨의 계획에 따라서 진행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검찰은 이 씨를 상대로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등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씨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졌던 만큼 주가 조작 공범들에 대한 재수사에는 속도가 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수사 때에는 모든 인물들이 이 김건희 씨와의 공모를 전면 부인했지만 좀 달라진 상황은 이제는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부담이 좀 사라진 만큼 이들이 진술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주가 조작 의혹 다시 수사 중인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미가 불분명하다 이런 그 문재인 정부의 그때 네. 수사 자료죠. 요거를 받았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것도 JTBC 보도였는데요. 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중앙지검은 최근 서울고검 재수사팀에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수사팀이 만든 자료를 보냈는데요. 네. 해당 시기는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하기 전입니다. 자료에는 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단정할 수 없다라는 당시 수사팀의 판단이 담긴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검찰이 김건희 씨를 기소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좀 강조할 의도로 이 자료를 보낸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네. 자료 전달을 두고는 중앙지검이 진행 중인 재수사에 불만을 드러낸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수사는 이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분한 중앙지검 지휘부의 판단을 검증하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어서 특히 이 점이 좀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네. 또 문재인 정부 시절 자료를 보낸 건 당시 수사했던 검사가 재수사를 맡고 있다는 점을 좀 겨냥해서 전달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샤넬백 관련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가방을 받은 김건희 수행비서죠. 유모 씨, 또 네. 그리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네요. 네, 건진법사 의혹을 네.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최근 출국 금지시켰습니다. 검찰은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한학자 총재의 지시로 윤석열 씨와 독대하고 또 김건희 씨에게 선물을 보내면서 통일교의 현안을 전달한 것 아닌지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찰은 앞서 김건희 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윤 전 본부장이
캄보디아 사업과 또 유엔 사무 유치 등 5개 요청 사항을 청탁했다 이렇게 적시하고 있는데 김씨 선물을 통일교회 자금으로 구입했는지 여부도 현재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샤넬백이 건진법사를 거쳐서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유 전 행정관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르면 이번 주말 다시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또 오늘 아침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건진법사가 당초 김건희 씨 측에게 백을 전달한 적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진술을 해왔었는데요. 최근 검찰이 제품 교환 기록을 확보하자 지난 17일 재소환 조사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려고 유 씨에게 가방을 교환해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다라고 기존에 말했던 것과 말을 바꾼 것으로 그러니까요.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검찰은 또 이 지점을 보고 김건희 씨를 청탁수수 혐의에서 빼기 위해서 전성배 씨, 건진법사와 유경옥 씨가 계속해서 말 바꾸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도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검찰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뭐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그 수사 내용들이 밖으로 좀 나오고 있는 모양새죠. 네. 그리고 건진법사는 계속 엉뚱한 얘기로 들립니다. 막 곧 진실이 좀 더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김건희 개인 취향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걸 뭐 바꾼다는 게 비서가 왜 바꾸며 다른 사람 주려고 바꾼다는 게 이게 말이 납득되지가 않죠. 네, 더 증거들이 아마 더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샤넬백, 뭐 디올백, 명품들 요새 많이 나옵니다. 자, 대선 주자들의 발언 중에 우리가 짚어봐야 될 발언 장면들을 소개해드리는 대선 말말말 코너. 오늘 어떤 장면 준비했습니까?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이 한동훈 전 대표 김문수 후보의 이름이 없는 옷을 입고 네. 선거 유세했다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해당 논란에 대해서도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친윤 떨거지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는데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여기에 왜 김문수 이름이 없습니까? 이건 친윤 떨거지들이 한덕수로 바꿔치기 하려고 일부러 이름 안 새겨서 나눠준 거 아닙니까? 작작하라고 하십시오. 이야. 네, 저렇게 어허. 강하게 좀 표현을 셉니다. 했는데요. 네. 네, 앞서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경선 과정을 언급하면서 친윤계를 거침없이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윤 구태가 경선판을 흐트려 놓고 네. 사기쳐서 결과적으로 이 경선에서 이기지 못했다. 제가 나갔으면 이겼을 거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또 한 전 대표의 이러한 맹폭은 전날 이준석 후보 측으로부터 나온 이른바 당권 거래설 때문에 조금 더 격한 표현이 나왔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는 친윤 구태들의 숙주찾기용 단일화라면서 계속해서 이 단일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어제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한동훈 전 대표는 아예 뭐 선거운동 이름을 떠나가지고 아예 그냥 대놓고 좀 공격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정말 강하게 발언하다가 급기야는 윤석열 부부한테 민주당 가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 씨와 김건희 씨를 예. 향해서 대통령 선거에 발목 잡지 말고 민주당으로 가라 이렇게 아이고야. 강하게 예. 비판을 했는데요. 어제 충북 청주 유세 현장에서 한 전 대표는 계엄의 바다를 제대로 건너지 못하고 부정선거의 늪을 제대로 건너지 못하고 윤석열 부부와 제대로 절연하지 못했기 때문에 밀리고 있다 이렇게 네. 표현을 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의 상황을 꼬집으면서는 윤석열 씨와 친윤 세력이 진짜 이상한 행동으로 선거판을 망쳐놨다. 갑자기 한덕수 띄우고 전환기를 부르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안이 망가졌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또 이어서 한 전 대표는 그렇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라면서 정신 차리고 제대로 바꾸자 열흘이면 위험한 이재명 세상을 막을 수 있다라면서 계속해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용산 또 노을님 지들끼리 싸우네 또 할 말이 없습니다. 저쪽 왜 저러는지 이렇게 댓글을 주셨습니다. 한동훈 또 세다 이렇게 댓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전현주 기자 오늘 뉴스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최애 타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최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문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 TTCO 받아가세요. 자, 금요일 최타임 시간입니다. 최인호 전 의원, 임미애 의원,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최인호 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지금 부산이십니까? 네네. 자, 오늘 오후 2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도식 봉화마을에서 엄수가 되잖아요. 네. 아마 같이 또 그때 같이 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생각이 좀 나실 것 같아요. 오늘 가시는 거죠, 의원님? 예, 예, 예. 다녀오고요. 저는 예. 뭐 노무현 대통령의 뭐 비서로 정치에 입문했고, 그러니까요. 또 청와대 비서관으로 모셨고, 해서 특별하게 노 대통령을 모신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자, 뭐 지금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정신적 뭐 스승이라 해야 되나요? 송긴 신부를 이재명 후보가 만났습니다. 오늘 아마 네. 봉화마을도 갈 것 같은데 이번 대선이 노무현 정신하고 연결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연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은 생전에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네.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고 또 발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느닷없는 윤석열의 계엄 때문에 우리가 민주 헌정 질서를 세워야 된다. 네. 또 국민 주권 시대를 열어야 된다. 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과 국민 주권 시대, 이것은 뭐 하나의 맥락이라고 보고 대통령께서 살아계셨다면 아마 이재명 후보께 깨어있는 시민의 힘, 국민 주권 시대를 강조하시면서 무엇보다도 국민 통합을 가장 강조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 통합을 가장 강조하셨을 것이다. 예. 자, 또 하나의 후보 이준석 후보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단일화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노무현처럼 정면 돌파하겠다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맞습니까? 뭐 현재까지는 마이웨이 완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네. 뭐 어제처럼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거부한 이면에는 한 며칠 사이 여론조사에서 좀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완주를 하게 되면 혹시 두 자리 숫자 10% 이상을 기록하게 되면 네. 뭐 보수가 대선에서 패하더라도 예. 보수 정치권의 재편 과정에서 이준석 자기 표로 자기 득표의 힘을 가지고 이니시티브를 질 수 있다. 뭐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가능성은 낮지만 아직도 여전히 단일화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투표 인쇄일 이후 그러니까 네. 25일 이후에도 단일화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것이거든요. 예, 사전 투표일 전에도 저는 단일화는 가능하다. 한 일주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하고 윤석열 그 단일화가 곧 사전 투표 직전에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례도 있어서 네. 이준석 후보가 어떤 조건이 맞으면 단일화에 응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 조건이라는 것은 뭐죠? 뭐 두 가지죠. 하나는 단일화 했을 때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단일화 하고서도 대선에서 진다고 판단한다면 이준석은 진 당에서 네. 대선에서 진 당에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찬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네. 진다고 판단하면 단일화에는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단일화로 그러면 이겼을 때 네. 자신이 단일화 해주고 김문수 후보를 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한다. 킹메이커 역할을 이준석이가 했다. 예.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아하. 예, 전당대회 이후에 대선 이후에 전당대회에서 돌아온 왕자 이준석 때 배신자 한동훈의 이 경쟁 구도로 차기 전당대회 경선 구도가 이루어진다면은 아하.
예, 한동훈을 이겨서 당권을 질 수 있다는 확신. 다시 말씀드리면 죽어도 한동훈은 안 된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국민의 주류 친윤 세력이 확실히 이번에 이준석을 밀어준다. 네. 이런 확신이 서면은 선거 막판에 단일화를 이룰 가능성도 저는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부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부산에 네네. 계시니까요. 네네. 지난주하고 대비해서 여론조사가 좀 출렁출렁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네. 지난 총선 때도 보면 민주당이 좀 앞서다가 마지막에 보수 결집이 일어났다는 분석도 있는 것 같아요. 부산 선대위에서는 지금 대선 지지율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사실 작년 총선에서 네. 각종 여론조사에서 15% 이기다가 그러니까 의원님 지역구에서 하하 참. 제가 그 막판에 49.6%를 받았는데 네. 0.4%만 더 받으면 이길 수 있는데도 역전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막판에 역전을 당한 가장 큰 이유는 선거 막판에 민주당의 압승, 음흠. 그러니까 200석도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보도, 당내 뭐 인사들의 인용 보도, 뭐 이런 것이 이 부산의 합리적인 보수까지도 자극을 해서 네. 200석 이런 것은 아니지. 뭐 이런 그 민심이 확 돌면서 국민의힘으로 막판에 결집이 됐죠. 그 결과 보수 저도 결집이죠, 이제 그게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 보수의 결집인데 뭐 이런 결과 저도 뭐 낙선을 해서 부산에는 한 석밖에 못 건지는 뭐 이런 저 참패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자만이고 방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아까도 뭐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도 언급했지만 예. 저는 이제 선거가 열흘 이상 아직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만하거나 이렇게 하면 오히려 뜻하지 않는 변수 또는 뭐 단일화 변수 이런 것으로 해서 선거 막판에 저희들도 뭐 어떤 고비를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부산의 분위기가 현재는 뭐 지난 대선과 비교하면 확실히 좋은 거는 맞습니다만 네. 특히 그 뭐 압승이라든지 뭐 전국적 분위기를 인용해서 자꾸 뭐 자만 어린 그런 말과 행동들이 나온다면 부산의 보수들이 다시 뭉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해수부 이전 공약을 통해서 예. 부산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뭐 지난 대선보다는 많은 득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선거 막판에 저희들이 스스로 만든 악재를 통해서 또 보수의 결집에 명분을 줘서는 안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최인 의원님이 그 몸소 이번 총선 때 그것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앞서다가 막판에 국민의힘이 딱 결집하는 지지자 결집하는 그렇습니다. 그 모습. 그래서 보수는 이번에 저력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분명히 그게 예, 작동했을 정당 것 같고. 지지도도 지금 뭐 오차 범위 내지 않습니까? 예. 사실 김문수 후보처럼 매력 있는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정당 후보로 회복하는데 이렇게 속도가 걸리고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네. 좀 매력 있는 후보였다면 음흠. 사실은 그 정당 지지율을 빨리 회복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네. 자, 그 단일화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네네. 보수 단일화가 된다 그러면 이준석, 김문수 등등 부산 이 부울경 지역에서는 이게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뭐 아무래도 네. 단일화를 한다라고 하면 뭐 일부 영향이 없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이제 김문수라는 후보, 즉 예. 계엄에 사실상 찬성했고 탄핵을 반대했고 또 친윤석열 행보를 지금까지 보이고 있는데 네. 그런 후보와 단일화를 한다. 이것을 바라보는 부산 시민들의 반응은 일부 영향은 있겠지만 그러나 윤석열이 지원하는 김문수와의 단일화는 네. 아니지. 아. 젊은 우리 이준석 후보가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런 단일화를 하면 안 되지라는 그런 합리적 보수들의 판단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뭐 윤석열이 지원하는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그 김문수 대통령 시대의 상황은 바로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네. 뭐 이런 정도의 인식은 충분히 우리 부산 시민들 중에서 합리적 보수라는 분들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이준석으로 만약에 보수 단일화 한다 하더라도 음흠. 그렇게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다. 예, 이준석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윤석열 얘기를 했으니까 좀 질문 드려보면 최근에 부정선거 그 의혹 담은 영화를 관람해서 논란이 되고 예. 있는데 예. 뭐 국민의힘의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한동훈은 그냥 민주당 가라 이런 얘기도 하던데 윤석열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부산 경남 시민의 그 지역 민심은 어떻습니까? 뭐 부산 시민들이라고 해서 네. 탄핵당한 대통령이 자숙하지도 않고 음흠. 뭐 어떨 때는 한강 산책한다고 사진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또 쇼핑한다고 나오고 네. 이제는 뭐 영화 관람까지 하고 다닌다. 음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못마땅해하는 부산 시민들이 당연히 많죠. 네. 그것도 그 영화 주제가 부정선거를 주제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아하. 그리고 조금 생각하는 분들은 이거 국민의힘한테 선거 도움이 전혀 안 되는데 저 양반이 왜 저런 그 허튼 짓을 할까? 음흠. 이런 생각을 하는 시민들도 많은데요. 네. 저는 이렇게 그 가장 이기적인 사람 윤석열이 가장 윤석열답게 행동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 이기적인 장면이다 이렇게 보는군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이기적인 그 장면의 이면에 분석을 해보면, 예.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내 식대로 행동할 거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문수가 이기더라도 네. 윤석열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는 대선 승리는 아무 소용이 없다. 네. 이런 판단에서 이런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아하. 예, 대선에서 물론 이기면은 좋지만은 네. 그 대선에 이기는 과정이 윤석열 자신과 차별화하는 과정을 밟는 데서는 아하. 오히려 윤석열 자신이나 김건희에게 불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이벤트를 통해서 자기 정치를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내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김용태라는 젊은 정치인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히면서 자신을 탈당하게 만든 그런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항의의 뜻도 영화 아하. 관람에 있다. 아, 그런 부분도 있다. 예.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를 더 이상 섭섭하게 하지 마라. 네. 자꾸 그런 식으로 윤석열과 김건희와 차별을 한다면은 아하. 앞으로 이런 이벤트 계속 할 수 있고 김문수 당신 지지를 철회할 수도 있다. 이런 그 일종의 시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 한동훈 전 대표 얘기도 좀 해보면요. 부산에서 유세를 계속하면서 네. 이게 보면 김문수 이름도 안 적혀 있고 그래서 또 본인 선거운동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부산 시민들은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뭐 부산에도 한동훈 팬들이 일부 있습니다. 있겠죠. 예예. 예. 그 사람들을 향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따로 아하. 유세라는 것이. 예. 뭐 박근혜 전 후보도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네. BBK 문제로 엄청나게 싸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 선거 지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자기 팬덤 분들한테 자기 정치, 자기 유세, 따로 유세를 했는데 뭐 그런 방식으로 한동훈 후보가 하는 것으로 보고요. 네. 근데 이제 한동훈 후보가 자기 당권을 노리고 있는데 어쨌든 확정된 당 소속 후보를 돕지 않을 수도 없고 네. 또 그렇다고 친윤석열 행보를 보이는 김문수 후보를 전면적으로 지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네. 선택할 수 있는 뭐 나름의 방식이다 보는데 만약에 그 김문수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40% 이상을 득표하면은 40% 이상. 예. 예. 대선 이후에 한동훈 자신의 입지가 더 어려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어정쩡한 대선 운동을 하고 있는데 더 올라가도 문제라는 거죠. 한동훈 후보. 더 올라가도 전 대표 이제 입장에서는. 한동훈의 입지는 더 이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근데 한편으로 보면 안철수 후보는 또 정말 열심히 우직하게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단일화 시키려고 만나고 뭐 그러니까 이준석 만나고 말입니다. 예. 그런 안철수 후보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정반대죠. 예. 예, 하여튼 뭐 지켜보는 친윤석열적인 당원들이나 뭐 친윤 주류들은 아주 못마땅해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TV 토론 저녁에 있습니다. 두 번째 토론인데 사회가 주제입니다. 오늘 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 두 번째 예. TV 토론 어떻게 기대하고 계십니까? 예, 뭐 사회 갈등 극복, 통합 방안, 초고령 사회 대비 뭐 이런 주제들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네. 저는 뭐 오늘 이재명 후보가 강조할 것은 국민 통합 방안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통합. 예. 예, 예. 특히 이제 국힘이 거구화로 계속 진행이 되어서 음흠. 지금 합리적인 보수를 대변할 당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민주당의 중도 보수 확장 노선 이런 실력 노선을 통해서 내란에 반대하는 쿠데타에 반대하는 윤석열에 반대하는 모든 정치 세력 합리적인 중도 정치 세력까지 다 힘을 합해서 국민 대통합을 이루겠다 네. 하는 그런 자신만의 대선 전략과 향후 국정 운영 전략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인 의원님, 부산 지역 오늘도 막 또 봉화마을도 예. 가시고 바쁘시겠습니다. 예, 봉화마을 가고 또 네. 추도식 올리고 또 네. 열심히 뛸 가고입니다. 네,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임미애 의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하, 임미애입니다. 네. 자, 의원님이 민주당의 중앙선대위 전국 농어민 위원장 맡고 계시더라고요. 농어민 본부장. 아, 본부장 죄송합니다. 네. 자, 어제 21대 농정정책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 대신에 참석을 네. 하셨던데 네. 그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정정책 공약 어떻게 지금 내셨는지 비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어느 대선보다도 자신 있게 준비한 농정 공약인데요. 네. 지난 문재인 정부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서 농정개혁과제라고 이렇게 저희한테 제기되었던 것들을 저희가 참 제대로 해내지 못한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예. 지난 3년 동안 그 생산자들뿐만이 아니라 소비자들하고도 꾸준하게 그 정책 간담회를 했고요. 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서 이번 공약을 준비한 역대급 공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공약을 접해본 사람들은 너무 마음에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음에 저희도 막 든다. 되게 뿌듯했는데 예. 키워드는 크게 4개입니다. 하나는 기후위기 시대에 국가가 책임지는 농정, 그래서 기후농정.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심농정. 다시 말하면 농민들이 여러 재해나 이런 걸로부터 안심하고 농사를 짓고 소비자들도 안심하고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네. 농정. 그리고 균형발전 농정. 음흠. 그러니까 농촌이라는 곳이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면서 너무 어렵잖아요. 쉽지 않죠. 예. 네, 그래서 지역사회의 소멸이라는 위기도 늘 우리가 불안감으로 갖고 있고 그래서 균형발전 농정. 네 번째가 이게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 저희가 해내지 못했던 측면인데요. 음흠. 미래산업 농정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 농업이 우리 사회에서 약간 천덕꾸러기인 듯한 느낌을 저희가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농업은 그야말로 국가 기관 산업이고 이거는 절대로 무시될 수 없는 어쩌면 산업 경쟁력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먹거리 식량 주권의 문제로 바라봐야 되는데 좀 그런 측면이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이 측면만 바라봤을 때 사실은 젊은 세대들이 농사를 지으러 들어오기에 여러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산업으로서의 그 가치를 발견하고 키우기 위한 노력들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미래산업 농정을 저희 네 번째 키워드로 삼고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이재명 표 농정 비전. 저도 네. 지금 네 번째 미래 산업으로서의 농정 이게 참 와닿는 것 같은데 그거를 잘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네. 제가 토론을 하면서 발표를 하면서 네. 이 지금 고령 농민들은 안심하고 농지로부터 떠나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하려면 네. 이게 사실 농지를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나는 고령 농들이 많아요. 맞아요. 노후에 연금도 없고 갈 데가 소득도 없어요. 낮은,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내가 이러다가 나이 80, 90 돼서 논두렁 이고 죽게 생겼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고령 농민들한테는 농지 이양 은퇴 직불제라는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뭐랄까 직불금의 그 액수가 적다 보니까 네. 좀 효용성이 떨어졌어요. 제도는 되게 좋은 제도인데 그래서 농지 이양 은퇴 직불제를 대폭 확대하고 그로 인해서 고령 농민들이 내놓는 농지를 국가 비축 농지로 사들이면서 국가가 비축 농지 규모를 확대하고 이거를 청년 농들이 들어올 때 안심하고 농지를 구입해야 된다는 이 부담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임차를 해주는 걸로 네.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도 직업인이다. 그래서 농업인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이게 반응이 너무 좋았고요. 퇴직연 그리고 좋았다는데요. 예, 예. 농기계 사고로 음. 재해를 입어서 병원에 가면 이게 산업 그 재해로 인정이 되는 게 아니어서 예.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산업안전 재해 수준으로 이것을 음흠. 처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희 발표 끝난 다음에 막 여성 농민도 그렇고 막 남자들도 찾아와 가지고 꼭 해달라고 그래서 어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네, 꼭 공약으로 또 실현이 또 실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TK 얘기 본격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대구 경북 지역, 야, 어느 때보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높은 상황인데 경북 네. 선대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저희 작년에 총선을 치를 때도 밑바닥 민심이 심상찮아 이랬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투표를 이렇게 표함을 깨보니까 네. 저희 좀 실망을 했었어요. 야, 그러니까요. 생각보다는 예. 많이 안 났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막판에 이 표가 어디 갔지? 이 지지와 이 열기가 어디로 간 거야? 막 저희가 좀 당황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느끼는 흔들리는 바닥 민심은 작년과는 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지자와 당원들의 기가 좀 살아있고 네. 지지 의사표시가 적극적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르신들이 이재명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누구나 하세요. 안 어르신들이 된다가 아니고 네. 되기는 될 것 같아라는 얘기를 누구나 하시는 거예요. 약간 그래서 지지 여부 떠나서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신다는 이 말이죠. 네, 대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대세론. 네. 네, 이미 국민의힘과 김문수는 대한민국 지금 대선판에서 대세가 아니라 잘못한 게 너무 많고 그래서 국민들이 심판을 하려고 한다라는 이 사회적 분위기를 네. 이 어른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되기는 될 것 같아 이런 얘기 하시죠. 그럼 제가 아유 이왕 될 것 같은 사람 좀 속 시원하게 좀 밀어줘 부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 어른들이 그러지 뭐 이런 얘기 그러지 뭐 하시고 이런 하십니까? 네네 하세요 저한테. 그러면 제가 거기다 장단을 맞추죠. 예. 저도 남아있는 임기 동안 네. 좀 지역의 현안도 챙기고 예.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지역의 지지가 좀 나와야 저도 힘이 있지 않겠냐. 예, 우리가 세상에 저 꼬드바리에서 뒤쫓아가는 게 아니고 네. 우리도 좀 이 세상의 흐름을 좀 따라가 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어른들이 뭐 옛날에는 굉장히 대화가 안 통할 정도였는데 요새는 그렇진 않아요.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세요. 저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그렇군요. 지점이에요. 분위기가 뭐 네. 바뀐 것 같기는 한데 자,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선대위 차원에서 최근에 좀 방심 경계령이 떨어지긴 했는데 경북 지역은 뭐 그건 아니죠? 한 표 한 표 아니죠. 절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과는 너무 다르고요. 네. 저희는 사실 한 표 한 표 표를 세가면서 선거운동하는 곳이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분위기 좋다고 해서 표가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대구 경북 지역의 민주당 당원들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막상 골목에 들어와서 한 분 한 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여전히 그분들의 마음은 요지부동이고 그러다 보니 더 절실하게 저희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새롭게 탄생하는 우리 민주당 정부에 우리도 좀 민주당 정부 탄생에 공을 좀 세우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어느 때보다 더 절박한 거죠, 지금 상황이.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마지막 목표 또 선거 전략 득표 네. 얼마 정도까지
됐으면 좋겠습니까? 지난번에 경북 선대본 발대식 할 때 네. 당에서는 28%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난번 3%에서 23%였거든요. 5%. 예, 5%인데 예. 지역에마다 차이가 좀 있겠지만 음흠. 다른 지역은 일부 지역은 그거보다는 훌쩍 넘을 것 같고요. 저희 네. 의성 지역에 경북 의성, 의성이요? 성송, 예. 영덕, 울진 이쪽이 음흠. 이제 저희 경북에서도 돈의 꼴찌를 다 이렇게 모아놓은 지역이고 거기가 제 지역구인데요. 우리 임미 의원님이 계시는 경북 네. 의성, 영덕 뭐 포함해서 청송, 울진. 청송, 울진까지 예. 예, 여기는 목표는 25%입니다. 25%만 받아도 좋겠다. 예. 근데 제가 어. 25% 그러면 에게 이러는 분들 계신데요. 아, 이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25%면 저기 4명 중에 1명이 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4명 중에 1명이면요. 이 예. 고령화된 농촌 사회에서는 음흠. 길거리에 음. 자기 발로 걸어 다니는 사람. 음흠. 그래서 장날 제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상당수가 저희를 찍어야 25%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코 작은 득표가 아니라는 걸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경북 지역에 최근에 그 산불 때문에 사실 피해 입은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주민들을 계속 만나고 계시다면서요. 간담회도 하고 있다면서요. 네, 제가 계속 만나는데요. 예. 이분들이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산불이 발생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네. 제일 먼저 달려오기도 했고 또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노력들이 있었는데 네. 그거를 그래도 되게 좋게 평가해 주시고 저희가 또 우리 이번 대선 그 키워드가 이거잖아요. 경청. 잘 듣자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의 목소리를 꼼꼼하게 기록하고 잘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처지를 알고 우리 목소리를 들어주는 건 민주당이구나라는 말씀들을 하시면서 이분들 중심으로 저희는 절대로 입당원서 받지 마라 이러거든요. 아.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입당하시는 분들이 꽤 늘었어요. 아하. 자, 그리고 이제 선거가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특히 지금 정치권 선거 이슈로는 보수 단일화 부분인데 이 보수 단일화가 대구 경북 지역에도 영향을 좀 미칠까요? 근데 보수 단일화는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아, 지금 이준석 후보는 뭐 안 한다고 네. 얘기하긴 했습니다, 어제. 예. 어제 기자회견도 했지만 저희 지역에서는 이거 단일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아, 예. 예, 그리고 단일화가 실제 대선에 어떤 영향을, 뭐 사람들의 투표에 영향을 끼칠 것인가라는 거를 그렇게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준석 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보면 굉장히 어린애 같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아하. 예. 수정 부리듯이 기자회견을 하면 예. 뭐 자기한테 모욕적이었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 선거 끝날 때까지 뭐 차단했고 전화 안 받지 받겠다 않을 것이며 하고. 뭐 예. 근데 전 그거 보면서 예. 아, 무슨 기자회견을 저렇게 애처럼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그런데 예. 이쪽 지역 주민들은 이준석 후보에 대한 기대는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정치에서는 어린아이 취급을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아, 경북에서는. 이준석 후보를 대구 네, 그래서 경북에서는 저는 실제로 단일화 가능성도 매우 낮지만 단일화를 한다고 하면 결국은 김문수로 단일화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당연한 그것을 거죠. 예. 예, 이준석이 용납할 리도 없고 또 이준석이 그렇게 간다고 해가지고 이쪽 지역 주민들이 아 여기가 대생갑이요 이러면서 쫓아갈 리도 없다라고 봅니다. 예. 조금 그 대구 경북 지역 분위기는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으로 네. 이해를 하고요. 윤석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계속적으로 공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영화 관람도 했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대구 지역 민심은 윤석열의 이 행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또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 곳에서 그 얘기를 드리는데 네. 저희 대구 경북 사람들은요 작년에 일찍이 윤석열에 대한 마음을 접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 윤석열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들이고요. 예. 박근혜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박근혜가 탄핵이 되던 그 시점에는 그 국정농단의 주체가 최순실이었다고 이쪽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예.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는 당한 거고
박근혜는 국민의힘이 오랫동안 키워온 정치인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최순실한테 당한 거여서 이 당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쪽 지역 주민들의 그런 정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은 이게 소위 양자를 들인 거고 이 양자가 들어와서 그 집안을 완전히 그 다 뿌리채 흔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기대도 없지만 이 윤석열로 인해서 당이 제 꼬라지를 갖추지 못했다라는 실망감이 너무 큰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뭘 하든지 간에 사실은 지역 정서상으로는 뭐 이렇게 옹호받지 못하고 비난받기 딱 좋은 모습인데 전 보면서 저건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서조차도 예. 윤석열의 지금 행보는 도저히 공감하지 못하는 행보이다. 아. 그러니 윤 씨는 좀 자중해 달라라는 아하.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예, 대구 경북 지역 민심도 그렇고 또 한동훈 전 대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부산 네. 갔다가 지금은 대구 경북 쪽에 가서 또 국민의힘 지지 호소를 하던데 자꾸 계속 네. 하는 얘기가 본인 선거운동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지 않나요? 음. 지금 한동훈이 보이는 거는 차기 당권을 노리고 저는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반면에 그 이준석에 대한 기대가 이쪽 지역에서 없는 반면에 그래도 한동훈에 대한 기대는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래서 차라리 한동훈으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후보를. 뭐 아. 뒤늦은 후회지만 그런 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저는 한동훈이 일정하게 이번 대선 과정에서 공을 세우면 차기 당권에서 유력한 지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는 보는데 음흠. 그러려면 이 경계를 잘 타야 되는 거죠. 네. 김문수가 너무 많은 득표를 해도 아하, 예. 예, 대선에 공으로 돌아갈 것이고 아.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적절한 한동훈의 공은 드러내면서 음흠. 이 지지는 낮아야 대선 패배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아마 그 한동훈은 적절하게 줄타기 하면서 선거 운동을 하지 않겠나. 아하. 오히려 김문수를 전면에 내세우는 선거가 아니라 당을 내세우고 차세대 주자인 자신을 드러내는 선거 운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딱 그 모습 그대로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유세를 하고 있네요. 혼자서. 네. TV 토론 얘기만 좀 마지막으로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사회 분야 토론회가 있는데 오늘 토론회는 어떻게 기대하고 계십니까? 저희 사회 분야는 사실은 지금 탄핵 이후에 우리 네. 사회가 극도로 분열과 갈등이 이렇게 깊어진 사회잖아요. 그래서 네.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적임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토론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처음에 선거 시기에는 반 이재명 빅텐트가 쳐질 줄 알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 헌법 수호 세력의 빅텐트가 쳐진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야말로 이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적임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토론회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은 여유로운 아. 토론 태도를 보여주시는 게 아하. 사람들한테 안정감과 신뢰감을 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 지금 어디시죠? 의성입니다. 아, 경북 의성이십니까? 예, 예. 네. 거기서 이제 유세 또 활동을 하고 계시는군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고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임미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재미없는 퀴즈쇼 증권 통파. 퀴즈를 풀면 최대 1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드려요. 탈락해도 걱정은 NO. 친구를 초대해도 코인을 드립니다. 친구는 3,000원, 나는 2,000원의 코인을 무제한으로 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상금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대선 국면을 맞은 한반도 정치 현황 매주 금요일 이분과 짚어보죠. 최강 디펜스 김종대 의원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넥타이를 또 하고 오셨습니다. 예, 오늘 이제 대선 후보 방송 2차 토론. 그 토론에 지금 단장을 맡고 계시죠? 네, 정의당. TV 토론 단장이죠. 예. 예. 근데 오늘은 본 방송에서 제 이름이 안 나오기를 네. 바랍니다. 예, 저번에 나와가지고 아주 혼쭐이 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어떻게 그래서 오늘 또 넥타이 또 정의당 색깔로 또 죄송한데 권영국 후보 색깔로 지금 나오셨고 토론회가 오늘 사회 주제로 할 건데요. 네. 뭐 대략 어떻게 좀 기대하십니까? 1차 예. 때보다는 좀 더 진일보했다 봐야 됩니까?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조금 뉴스가 험악한 것들이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요. 오늘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예. 단일화 문제 또 한동훈 대표의 어제 거의 폭탄 셌어요. 발언 윤떨 이런 또 친윤 공격 예. 뭐 여기에다가 윤석열 영화 관람 굉장히 그 대형 뉴스들이 마구 터져 나오고 할 있습니다. 얘기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아마 이 토론회장에서 고려한다면은 본 주제보다는 좀 정치 그럴 것 공세가 같죠? 사로 넣을 예. 것 같다. 예. 예, 이런 어떤 흐름에다가 독하게 준비들 하고 나올 것 같습니다. 다들. 예, 심지어 김문수 후보는 대역을 세워서 각계무사라고 하죠. 아, 연습을 했다고 합니까?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권영국 후보 대역을 예. 세워가지고 아주 독하게 준비했다 하는 뉴스 기사가 중앙일보에 나왔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저번에 1차 토론이 좀 평온했던 데 비해서 경제 분야 예, 토론. 네. 이번 토론은 다소 좀 상당히 그 고강도 분쟁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단장으로서 아마 그 말씀.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한다는 뜻은 예. 우리는 독하게 안 준비했겠냐 이 얘기. 그러니까요. 그거잖아요. 예. 저번에는 주먹 갖고 싸웠다면 이번에 회칼 들고 싸우는. 아유, 또 무섭게 하시네요. 그런가? 개칼로. 하여간 다 썰어버린다.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네. 자, 그 첫 번째 얘기가 아마 단일화 얘기를 아마 계속 할 것 같아요. 뭐 주제는 사회 분야지만 이 정치 이슈를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단일화가 이게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될지 일단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절대 없다, 완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막 그냥 단일화 안 하면 되지. 그것도 기자회견하는 것도 참 좀 이상하고 네. 기자회견 좀 생소한 것 같기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강한 부정이 그러니까요. 오히려 조금 의심스러워. 그냥 안 하면 되잖아요. 예.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실 부분이 있는 게 제가 그 1차 토론 때 모든 현장을 다 봤거든요. 네. 근데 이준석의 전략은 김문수와 전술적 연대를 해서 이재명을 때린다. 이게 1차 때 저한테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때리는데 김문수와의 적절한 공조, 연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그 토론회가 끝난 뒤에 이준석 후보가 매우 긴 백브리핑을 했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 이르기까지 저는 이준석 후보가 단 한 번도 계엄과 내란에 대해 비판하는 걸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보십시오. 지난 일요일 1차 토론 때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재명을 맹공을 하려면은 저기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한마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순간까지였거든요. 이거는 이미 낮은 차원의 단일화가 된 모양으로 저한테는 비춰지는 거거든. 뭐 손 잡는 거 아니라 하더라도 토론하는 것만 봐도 뭔가 단일화 모습 아니냐 이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이 오히려 이재명을 때리는데 김문수보다 효용 가치가 더 있다. 즉 반명의 선두는 나다. 이런 어떤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그 토론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드디어 지지율 상승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제 나온 여론조사들은 9% 내지 10%입니다. 두 자리 나온 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보니까 두 가지 계산이 교차하는 것이죠. 어차피 국민의힘은 이렇게 살살 쓰다듬어주고 네. 계속 어떤 연대 대상으로 설정을 리셋을 했습니다. 네. 반면에 이재명은 때린다. 이게 매우 좋은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상 언젠가는 보수의 맹주로서 본인이 귀환할 수 있는 일종의 버퍼링 작업으로 저한테 보이는데. 예. 근데 이렇게 기백 있게 혼자 나서 가지고 이재명을 때리니까 지지율은 또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단일화 담론이 끼어들어 가지고 이 좋은 분위기를 또 망치면 안 된다. 이 두 가지 계산이 교차해 버렸다. 그리고 실제로 이준석 후보의 그 지지자의 거의 60% 이상이 단일화 반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딴 말 했다가는 이 좋은 지지율이 날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두 자릿수에 올라서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상황에 따라가서 단일화 여건이 조성되느냐 문제를 살필 겁니다. 네. 실제로. 이게 그럼 끝까지 이게 지금 단일화의 가능성이 전혀 불씨가 끝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건 어떻게 아닙니다. 생각하십니까? 절대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끝까지 것이. 남아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이게 이준석 후보가 이제 자기 지지율에 취해가지고 가다가 네, 10. 그러다가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졌을 때 네. 이럴 때 온갖 오물덩어리를 이준석이 뒤집었을 가능성이.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다 요거도 먹을 것 같은데요. 예. 예. 근데 이 지지율이 견고하지가 않고 일정 정도 정체되거나 하락할 기미가 보이면 네. 다시 단일화 계산을 재평가하는 이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오히려 네. 이준석의 저런 강력한 부인이 네. 이상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네. 뭔가 원하는 게 있다는 느낌으로 자꾸 비춰지고. 그러니까 안 하면 안 하지고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안 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할 필요가 뭐 있나 싶기도 한데 네. 국민의힘은 왜 이거 시작도 단일화고요. 뭐 한덕수 얘기하다가 지금 또 단일화 끝까지 단일화에만 집착하는 것 같아요. 단일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게 문제예요. 처음엔 네. 한덕수와 단일화, 두 네. 번째는 이준석과 단일화. 여기에서 모든 대선이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사실은 국민의힘이 특히 김문수 후보가 예. 외연을 확장하는 길은 윤석열 내란 세력과 과감한 단절.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개헌 빅텐트 이러면서 새로운 나라 비전으로 승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재명 후보한테 다 뺏겼어요. 원래 자기 아젠다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내란 세력 등에었고 그러면서 단일화 이야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서 어떤 과거의 윤석열 탄핵 반대 여론을 넘어서질 못했습니다. 네. 그러던 터에 요 며칠 전부터 대구 경북에서 다시 김문수 지지세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불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렇게 하면서 영남 표심이 다시 김문수 쪽으로 결집하려는 징후들을 보이니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도 한 자릿수 차이로 네. 격차가 좁혀지는 이런 여론조사가 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또 단일화예요. 뭐냐면 좁혀지고 있을 때 예. 이럴 때 어떤 개헌을 통한 새로운 나라, 개헌 빅텐트 또 중도층을 향한 어떤 자기 반성과 혁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광장 세력과 단절 이러면서 이걸 조금 확장해 나가면 좋을 텐데 네. 이건 태생적으로 안 돼. 태생적으로 안 되니까 결국은 또 단일화예요. 네. 그리고 단일화가 실제 효과가 있어 보이는 거거든요. 마지막 활로가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준석한테 처음엔 친윤이 가서 뭐 당권을 주겠다. 네, 그 얘기 참. 그러니까 김문수는 이번에는 총리를 그러니까요. 40대 총리로. 40대 총리로 뭐 이준석 지금 후보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네. 그러면서 아예 이준석을 콕 집어가지고 네. 이렇게 단일화로 보수 승리를 이끌 주역이 이준석이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과거에 한덕수가 김문수 표를 뺏어가 가지고 단일화 논의가 나온 것과 똑같은 시즌 2가 또 벌어진 거예요. 네. 그 지금 좀 전에 얘기를 하겠는데 당권 주겠다 이거 얘기하면서 네. 한동훈하고 친한 게 이쪽이 완전히 난리가 났거든요. 뭐 네. 지금 한동훈 측은 또 한동훈 전 대표는 혼자서 유세 다니고 있는데 네. 이 상황도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 한동훈 전 대표의 유세 장면을 잘 보면은 네. 저게 선거운동이 아니라 낙선운동처럼 잠깐만요. 김문수를 떨어뜨리는 운동이다. 아니 어제도 그랬었어요. 실제 네. 김문수 낙선이 목표는 아니지만 네. 친윤을 규탄하다 보니 네. 당의 무질서와 혼란을 조성하고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는 김문수에 도움이 안 되는 이게 낙선운동이지 뭡니까? 그러니까요. 예, 실제 김문수 네. 이름이 잠바에도 없고 아하. 이 이야기는 저기 아직 자기 정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보수의 그 단결력, 회복력하고는 전혀 무관한 자기 선거운동하고 있는 거죠, 이거야. 그 친윤이나 뭐 소위 말하는 친윤들 사이에는 한동훈보다는 이준석이 낫다 이런 또 생각이 의식이 있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한동훈만큼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저자한테 당권이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질문 좀 신기하긴 하지만 누가 더 싫으냐의 싸움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이제 한때 이준석은 자기들 손으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건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또 이준석이 명예회복하고 다시 살아 돌아오고 한동훈은 네. 말하자면은 윤석열 정부를 망친 수괴이자 저기가 바로 내란의 수괴라고 보는 이런 어떤 그 친윤 상황. 입장에서 봤을 예, 때 예. 예. 결국은 계엄 선포로부터 계엄 해제, 그다음에 탄핵에 이르기까지 한동훈이 주축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배신자 프레임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준석도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한동훈보다는 나쁘지 않다, 싫지 않다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되고 그 뒤에는 또 윤석열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윤석열 행보를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저렇게 나오고 모양이 자꾸 눈에 띄고 특히 그 영화를 그거 보러 가가지고 지금 논란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예, 그 다큐멘터리죠. 네. 부정선거 뭐 신이 만든 작품이라고 돼 있는 음모론이 주종을 이루는 말 그대로 참 허접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참 이 참. 문명 국가에서 예. 그런 음모론 갖다가 영화 상영을 한다. 뭐 그건 지들 맘대로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예. 그 윤석열은 이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집착을 죽는 날까지도 못 버릴 것 같아요. 예. 정말 보고 싶어서 갔다고 봐야 됩니까? 그럼 영화 저거를? 우선 첫째로는 그거고. 예, 첫 번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층이 적어도 30% 이상 김문수 지지율은 자기 탄핵 반대 여론하고 똑같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애국 운동을 하는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다수가 남아 있는데 네.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일종의 저기 뭐랄까 계속 응답하는 목소리, 네. 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윤석열은 본인의 왕국, 본인의 세계를 갖다가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국민의힘에도 도움이 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 본인 사람은. 스스로가 착각에 빠져 있다. 그렇게 예.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창조한 비합리적인 세계에 스스로 갇혀버린 네. 것인데 이게 사실은 또 외형적으로 그럴싸한 게 이런 어떤 사이코패스에 대해 가지고 일군의 대중들이 결단력 있고 카리스마가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오해를 하고 인식을 윤석열을. 그렇게 한다. 예. 그러면서 열광적으로 달려오는 극렬 지지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갇혀버리는 것이죠. 네. 자, 지금 저희 사실은 원래 오늘 최강 TV에서 플러스입니다. 플러스에서 부승찬 의원님 나와야 되는데 오늘 좀 다른 곳에서 아마 유세를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 연결 잠깐 해보겠습니다. 부승찬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디입니까? 지금 서수지 IC인데요. 용인시 병 그렇죠. 수지.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분위기 한번 그래도 짧게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분위기는 상당히 지난 총선보다는 좋아졌다고 보여지고요. 네. 많은 시민들이 힘내라는 응원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힘내라. 그러다 보니까 예. 유세 선거운동하는 데 있어서 힘이 나고요. 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하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선거운동 현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제가 스튜디오에 오셨으면 예. 질문을 좀 드려볼라 했는데 지금 김종대 의원님 나와 계시는데 김종대 네. 의원님은 권영국 후보 그 토론 유세 단장을 토론 단장을 맡고 계시는데 네, 네. 아마 부의원님 입장에서는 좀 예. 이 김종대 의원님이 민주당에 또 같이 하기를 또 했으면 그런 바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었죠. 아, 그렇군요, 실제로. 솔직히 이제 곁에서 지켜본 예. 사람으로서 상당히 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그래도 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그게 좀 안타깝고요. 네.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은 드려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드릴 입장입니다. 계속 드립니까? 계속 드리고 있는데 예, 쉽지는 좀 않아 보입니다만 오늘 노란색 넥타이 탁 메고 오셨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예, 대한민국을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안보도 그렇고 미국 언론에서 이제 미 국방부 관계자 말로 주한미군을 감축한다고 그러고 대만 문제, 해협 문제도 또 심각하게 돌아가는 상황.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한미국의 성격 변화 이런 난제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럴수록 이제 김종대 전 의원 같은 분이 네. 필요하다고 좀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만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네, 이건 다시 제가 김종대 의원님한테 다시 질문 한번 드려보고요. 선거가 지금 이제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11일 남았는데, 네, 네. 자 마지막까지 뭐 하여튼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앞으로 좀 주력하고 있는 전략이라든지 계획, 의원님 어떤 게 있습니까? 좀 간절합니다. 간절하고 네. 그다음에 그동안 이 내란 세력에 대한 네,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런 마음 자체가 좀 이 기억에서 사라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하다라는 거를 6월 3일 날 그리고 5월 29, 30 날 사전 선거일에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유흥식 우리 추기경께서 성직자부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분이 이제 투표를 마치고 나오면서 하신 말씀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표를 행사했다. 정말 세계에서 인정받는 대한민국이 좀 이게 안타깝다 지금 상황이 그러면서 투표를 잘해달라는 동료의 말씀도 계셨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 용인 수지에 있지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손을 잡고 도와달라, 꼭 투표에 참여해달라. 진짜 한 분이라도 더 뵙기에 노력하고 있고요. 네. 아마 제 총선 때보다 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시일 내에 빨리 스튜디오에서 부승찬 의원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부승찬 의원님하고 말씀 나눴는데요. 지금 오늘 방송 토론에 이제 사실은 방송 참 잘하시고 그 핵심 잘 짚지 않습니까? 좀 전에 그 얘기 또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은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우리 민주당 좀 해주시면 어떠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또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진보 정당에 대한 네. 악플이라든가 서운함들 이런 거를 많이 피드백해 주셨는데 알고 계시는군요. 1차 토론 끝난 뒤로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그렇습니까? 예. 네. 사실은 1차 토론 때 이재명 후보는 좀 소극적이며 방어적 태도로 임한다는 기조였습니다. 그런데 권영국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직격했거든요. 악수도 나중에 하지 않고요. 예, 네. 직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보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이런 게 있었네. 말하자면은 누가 저 내란 세력을 갖다가 앞에서 맞서 싸울 것이냐. 네. 이런 부분에서 의외로 진보 정당의 가치를 재발견했다는 반응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즘 후원금도 많이 들어오고. 아 그렇습니까? 오히려 오히려 격려하는 분위기로 반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에서 제가 할 네. 역할이 있다는 거를 꾸준히 이제 얘기했던 거는 나중에 이렇게 어떤 대선 구도가 되면은 네. 그때 가서 가치를 알게 될 것이다. 아. 그래서 지금 상황이 2차 토론 때 이어진다면은요. 결국은 저기 이 김문수, 이준석의 단일화 연대도 누가 공격을 할 것이며, 아하. 그다음에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응징에 대해 가지고 결국은 누가 이걸 갖다가 목숨을 걸 거냐. 근데 댓글 보니까 재밌는 것들이 올라오던데. 어떤 거죠? 그 네이버 댓글 같은데 이런 게 예. 많아요. 특히 보수 쪽에서 올린 댓글들에 사실은 권영국 후보가 제일 무서운 후보라는 거예요. 예. 왜냐? 그렇군요. 저 사람은 잃을 게 없다. 잃을 게 없다. 지지율 0%에서 시작했거든. 예. 뭘 더 잃어? 아하. 그러니까 앞뒤 안 가리고 자기 소신대로 할 거다. 그런데 조금 뭐 이제 지지율 10% 된 이준석만 해도 네. 이제 내 거 지켜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러네요. 예. 근데 저 사람은 잃을 게 없다는 거야. 음. 그게 더 무섭다는 거야. 이야. 예. 그것도 말이 많네요. 그러니까 저기 김문수 후보가 놀래가지고 예. 오죽하면 각계무사 대역을 세워가지고 권영구 후보 사실은 이재명 후보하고 상대해야 되는데 권영구 후보의 각계무시자 같은 사람을 세웠다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대변인이 토론이 이튿날 네. 권영국 후보한테 말려서 아. 그래가지고 경제 분야에 준비된 실력을 제대로 못 보여줬다. 아. 이렇게 브리핑을 하네. 아니 그 정치 공세가 싫으면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면 돼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자기 이재명한테 커피값 120원 얘기 안 했습니까? 자기들도 그거 갖고 시간 끌고 싶었는데 맞아요. 그 기도의 절반이 제지당한 거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망친 토론회를 네. 권영구 탓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는 그거예요. 다 오시라. 우리가 다 처리해드리겠다. 예. 전부 다 처리해드리겠다. 그래서 이게 막상 진행되다 보면은 지금 선거는 이게 구도가 이렇게 안정돼 가는 게 이재명 후보가 너무 오른쪽으로 많이 가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왼쪽이 뻥 뚫렸어요. 아, 없다는 거죠. 왼쪽이. 예. 그런데 지난 광장은 그 윤석열 탄핵 광장은 노동자들, 여성들, 네. 이런 어떤 소수자들이 대거 광장으로 나온 네. 말 그대로 왼편에서 주력권을 형성하고 중도편을 끌어들였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막상 그 민주당이 중도 보수 행보를 갖게 되니까 정작 그 윤석열을 끌어내린 광장 세력으로서는 큰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거든. 네. 그러면서 이게 2017년에도 그 시민들이 추운 겨울 나와서 100만의 시민이 박근혜를 끌어내렸는데 촛불 세력. 예. 네, 나중에 문재인 정부가 협치를 안 하고 단독 정부로 갔거든요. 그게 이후에 윤석열 정부 탄핵의 배경이 됩니다. 네. 그런데 또 그러지 않는가 불안하던 터에 때마침 왼편에서 대변자가 하나 나오게 되면은 이런 어떤 불안감이나 소외감이 하나의 어떤 카타르시스, 승화된 에너지로 이어진다. 이게 내란 종식과 정권 교체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는 네. 소금과도 같은 기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피드백은 적어도 그랬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어떤 그 다원적 목소리 하에서 어떤 그 정권 교체를 하더라도 김문수를 더 압도적으로 패배시키는 어떤 더 생동감 있고 활력이 넘치는 정권 교체. 단순히 정권 교체 그 의미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토론 속에서 확인이 되는 게 웬만한 악플들을 사라지게 했어요. 이 힘이 어마어마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정권 교체 나쁘지 않다.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준석, 김문수 같이 지저분한 단일화 논쟁 없잖아요. 오늘 이제 2차 토론 하는데 맛배기로 뭐 전략 가장 짰으니까 뭐 좀 보여줄 수 있는 근데 어떤 게 오늘도 나옵니까? 김문수가 말려들 거다. 김문수 잡는다. 권영구 후보는 김문수 후보 잡는다. 이준석도 많이 준비는 해놨는데 네. 이제 김문수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권영국 대비책 세워와. 예. 오늘은 내가 거기서 한방 제대로 맞받아쳐서 보여줄게. 이러고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예.
이럴 때는 아하. 1차 토론 때와는 다른 전술이 필요해요. 오늘은 교란 작전으로 나갈 거다. 아, 교란한다고요? 네. 교란 작전. 네. 교란 작전으로 나갈 거다. 아. 즉 다시 말해서 변칙수가 등장한다. 아. 1차 토론은 원칙으로 싸웠다면 아하. 2차 토론은 변칙으로 변칙으로 싸운다. 할 것이다. 손자병법대로 간다. 네. 원칙으로 싸우고 변칙으로 승리한다. 아. 손자가 얘기한 기정편에 나와. 기정이라 그래 이걸. 예. 그 저기 뭐냐 그 예. 준비된 전략이 예. 오늘은 김문수에 대한 교란 작전으로 길을 잃게 만든다. 기대가 됩니다. 이게 오늘 작전 계획의 야, 컨셉이라는 거죠. 제가 보면서 어떤 부분이 교란 작전인지 어떤 게 변칙인지 그것도 눈여겨 보면 원칙으로 싸우고 변칙으로 이긴다. 예. 그거 한번 TV 토론에서 확인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오후 2시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도식이 열리는데 뭐 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어떻게 노무현 전 대통령 기억하고 계십니까, 의원님은? 아니 저는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그 정도입니까? 그 정치적 예. 동지고 예. 또 제가 그 30대 후반에 음. 거의 그 사회 파탄자가 될 수도 있을 법한 외로움 속에서 네. 저를한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신 아주 고마우신 분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야인으로 있다가 청와대 가서 같이 근무를 했고 여러 가지 그 과정을 봤을 때 항상 마음에 가장 애절한 그리움으로 다가오는 특히 이맘때면은 이 초록빛 물결이 그 당시에 어떤 그 저기 서거하실 때 네. 그 광경을 항상 매년 떠올리게 만드는 너무나 저한테는 그 중요한 전환점을 주신 분이다. 네. 그리고 또 그분의 인간적인 면모와 한계도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면 어떤 훌륭한 대통령이시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또 한 명의 인간이고, 그렇죠. 네. 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한계도 많았고 그 한계에 괴로워하는 게 오히려 저한테는 더 노무현답다.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든 이겨낼까 하는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 난 이런 점들이 오히려 기억에 남지. 저기 뭐냐 50 청문회에서 막 그 정주영을 때려 높이고 사자후를 통하고 이런 것들은 멀리서 보면 우리를 감동시켰을지 몰라도 제가 볼 때 노무현은 그게 아니라 자기와의 싸움에서 스스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또 한 명의 인간이었다는 것으로 기억이 더 많이 남아요. 그런 만큼 우리한테도 보여지는 거는 자기의 빈자리, 나의 허점과 아쉬움을 측근들에게 숨기지 않고 내보여줌으로써 네. 그 빈자리에 여러 사람들이 가서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완벽한 사람은 들어가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 빈 곳이 많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남들한테 손을 내밀 이유를 만들어 나가고 그래서 같이 했던 시간이 아름다웠다. 이게 이번 대선이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준석도 뭐 또 다른 의미에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이번 선거에서 노무현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여지거나 또 이어질까요? 이번 선거는 노무현 대통령의 그 사실 정신도 전 통합의 정신이라고 봅니다. 네. 통합의 정신. 네, 그렇죠. 그분이 보수 세력의 그 주장에도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면서 항상 참모들한테 네. 절대 편식하지 마라. 보수의 말을 철저히 듣고 소화시켜라. 네. 이러면서 실제 보수적인 참모도 쓰셨거든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렇게 된 게 국가의 지도자로서의 강한 책임감에서 나온 건데 지금 다음 정부는 통합의 정부로 불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럴 때가 바로 김대중 노무현 시대에 있었던 우리가 진보가 처음으로 사회의 주류로 등장하면서 보였던 어떤 그 관용 또 절제, 포용과 통합이라는 이런 어떤 그분들의 목숨을 바쳐 이루고자 했던 그 뜻을 이제 이번에 대선 과정에 새긴다면은 나는 아마도 다음에 새로 등장하는 정부가 왜 겸손해져야 되는지, 네. 왜 협치를 해야 되는지를 아실 수 있게 될 거다. 아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최강 디펜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독자 이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스토마토 6.3 대통령 선거 개표 공개 방송 합니다. 6월 3일 오후 6시입니다. 뉴스토마토와 역사적 순간 함께 하실 분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선착순으로 150분 모집을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뉴스인사 프라임 세계와 K가 이어지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잠시 뵙겠습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욱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세계와 K입니다. 이 시간은 세계 속의 한국, 우리가 알아야 될 세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희정 평론가, 일리아 교수님, 알파고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야, 알파고는 2주간 출장 다녀오셨죠?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콜롬비아. 남미 쪽으로 가셨네요. 갈 때마다 사건들을 일으켰어요. 예. 아 본인이 일으켰다고요? 아니 제가 일으킨 거 아니고 당했어요. 뭐 예를 들면 파라과이에서는 그 고이따라는 이렇게 킹코 노구리? 노구리인데 코가 커요. 예, 노구리. 제가 노구리. 제 가방을 열어가지고 서류를 훔쳤어요. 그래서 저는 애를 쫓아다니고 숲 안에 들어갔어요. 노구리가 알파고 소리를 훔쳐갔다고요? 네, 이과수 폭포에서. 아, 이과수 폭포에서요? 그 유명한 이과수 폭포에서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왠지 또 이상한 일을 당할 거다라는 예감이 왔는데 콜롬비아에서는 도난 당했어요. 아, 절도. 네. 누가 도둑질? 아니, 절도 안에 도둑이요. 핸드폰을 누가 훔쳤어요. 그 안에 있는 수많은 그 영상, 추억, 어떡합니까? 예, 인증서들 다 날아갔죠. 어떡해요? 인증서들. 딱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가 확 몰려오는데요. 어떡해요 그거. 그러면 남미 가서 너구리한테 도둑 맞고 또 사람한테는 휴대전화 도둑 맞고 좋은 일이 있었어요? 좋은 건 없었어요? 좋은 거는 이제 우루과이는 아시다시피 월드컵을 최초로 초대하고 그리고 우승한 나라잖아요. 바로 그 경기장에 가서 거기 있는 좀 약간 뭐라 해야 되나 박물관도 돌아다니고 세계 최초의 월드컵
트로피도 받고요. 축구적으로는 좀 약간 지식이 올라갔던 시절이었습니다. 예. 아. 손해가 더 많은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네. 네. 하여튼 새로운 핸드폰 축하드립니다. 네. 새로 바로 구매를 하셨네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유심이 없고 연락을 해야 되는데 예, 예. 도난 당한 건 500기가였는데 이건 지금 250기가예요. 다운시스팅이네. 예, 비싼 다운그레이드. 좀 더 사시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교황 레오 14세 첫 일반인 아련이 있었는데, 네. 한국 사람 중에는 이태원 3사 유가족을 제일 먼저 만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매주 수요일 오전에는 네. 교황께서 일반인 아련을 하시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거기서 우리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분들이 교황님을 아련을 했습니다. 네. 그 사실 따님을 잃으신 부부분이셨는데, 그렇죠. 네, 원래 이제 가톨릭 신자셨고요. 그래서 우리 딸아이와 그리고 그 희생자들에게 좀 축복을 내려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렸고, 교황님께서도 굉장히 가슴 아파하셨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원래는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기 위해서 지난 2월에 이제 아련 신청을 했었는데 아, 중간에 그래요?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셔서 그걸 네. 바뀐 거네 어쩌면. 네, 근데 다행히 아. 레오 14세 교황께서 또 만나 주셨다고 합니다. 아련을 해주셔가지고. 네. 자, 그리고 앞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또 14세 레오 14세 교황하고 만났었는데, 평화회담 장소로 바티칸을 또 제안했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네, 지금 6월 중순으로 네. 기다려지고 있고 러시아 쪽에서도 오케이를 했는데 푸틴 본인이 안 가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뭐 어쨌든 그 그룹끼리는 만나서 어떤 얘기를 더 하겠죠. 네. 자, 그건 뭐 사실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죠. 네,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 바티칸에서 평화회담을 한다. 이게 대통령들은 안 만나요. 안 만나겠죠. 네. 만나더라도 실무자들이 오는데 그게 한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아마도 저는 교황청이 그래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미국의 입장에서는 살짝 본인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거고요. 유럽의 입장에서는 유럽이 그래도 이 협상에 약간 중심적으로 하는구나. 네. 딱 유럽 중심에서 하니까. 그렇죠. 바티칸에서 예. 하니까. 그래서 그런 굉장히 의미는 여러 가지 있겠네요. 의미가 있고요. 또 아. 하나가 사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이게 이제 서방 국가의 잘못을 많이 지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레오 14세는 전형적인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행동은 그렇게 개혁적으로 하지 않는 살짝 그 완급 조절을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의 침공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네. 비판의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도 교황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러시아 쪽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훨씬 좋았겠죠.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지난번에 튀르키예였고 지금은 유럽이니까 러시아 그렇죠.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이렇게 무리한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렇죠. 튀르키예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훨씬 좋죠. 더 좋겠죠.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꾸라지 같은 건 항상 좋아요. 예. 자, 레오 14세 교황 얘기 마지막 하나만 더 짚어보면 이스라엘한테 좀 뭐라 하는 것 같아요. 좀 가자지구 인도적 구호물자 반입을 허용해라 이런 얘기도 하고. 알파 기자. 네. 이스라엘 얘기도 직접 목소리 내는 거는 어떻게 또 봐야 됩니까? 이거는 일단은 일반적으로 좀 인도주의적인 자원도 있긴 한데 한국에서 소개를 안 될 뿐이지. 네. 예루살렘에서 그 기독교 단체들이 왜냐면 한국은 개신교가 많잖아요. 그렇죠. 개신교 입장에서는 그 성묘 교회는 그렇게 신학적으로 의미가 그렇게 너무 강조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가서 한번 성지순례 할 뿐이지 의미가 없지만 근데 종교회나 아니면 전주교회에서는 그 성묘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네. 이제 전주교하고 종교회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에 된 거예요. 이제 거기 행정에 있어서는 자꾸 종교회하고 전주교는 항상 이스라엘 측이랑 부딪혀 왔어요 이때까지. 네, 맞아요. 그래서 이미 사이가 안 좋아요. 이제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요인 항상 이렇게 작동이 돼가지고 팔레스타인 문제가 터질 때마다 바티칸이 주로 좀 약간 친 팔레스타인 모습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 한 마지막 20년, 30년의 정통이에요. 네, 그렇군요. 자, 미국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또 푸틴 대통령 지난 19일 2시간에 걸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또 휴전 논의를 했는데 또 유럽 정상들하고 통하면서 푸틴은 전쟁 안 끝낼 수 없다 이러면
뭐예요?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있었죠. 네. 트럼프가 여기서 기호대로 받자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항상 얘기하셨어요, 네. 교수님께서. 지금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미국 언론에선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푸틴이 절대 물러설 일이 없겠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약간 다혈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뭔가에 한꺼번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바로 관심을 잃고 바로 물러나서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미국은 조금 더 이제 작아지는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특히 애초에 간여해서는 안 되는 일에 괜히 잘못 끼어들었다. 이런 얘기하는 거 봤을 때는 더 이상 중재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이게 이제 본인이 취임하기 트럼프 전하고 네. 취임해서 초창기의 모습하고 확 달라진 완전히 부분이에요. 달라진 네. 것 같아요. 내가 취임하면 하루 만에 전쟁 끝낼 수 있어. 그날 끝난다면서요. 그리고 이 종전협상은 누구의 공? 다 나의 공이야라고 네. 가지고 가려고 욕심을 많이 부렸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유럽 측에서 아씨 지원은 우리도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소외당하면 안 되지라고 어떤 식으로 끼어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자 2시간 동안 푸틴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했어요. 네. 이전 같았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은 나만이 상대할 수 있고 나랑만 얘기해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 2시간의 통화가 끝나고 나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유럽 몇몇 국가의 정상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까지 해가지고 야 내가 푸틴하고 통화를 했거든? 이러면서 본인이 통화한 내용을 공유해줬어요. 네. 이거는 이미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 나 조금 이제 귀찮고 약간 이제 발 빼고 싶으니까 니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오려면 나오고 이러면 나 얘기해줬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 푸틴은 종전, 휴전에 대한 의지가 없다니까 전혀 우리가 없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 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젤렌스키 대통령 어쩝니까? 제 보기엔 이제 오히려 좀 기분이 좋을 수도 있어요. 아,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 어차피 이대로 갔었다면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유리된 휴전 상황이 나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건데 차라리 계속 미국하고 유럽으로부터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러시아가 지칠 때까지 전쟁하는 것이 그분한테는 더 이상 잃을 거 없어요.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닭 쫓던 개일 수도 있지만 더 잃을 것도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데 이게 트럼프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러시아하고 경제 협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트럼프하고 푸틴이 손잡을 가능성 그거는 저는 크지 않다고 없다고 봐요. 보십니까? 네. 적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푸틴은 그거에 관심이 별로 없고 또 이제 국내적으로도 러시아 국내적으로도 미국이랑 뭐 협상할 거라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 트럼프 같은 경우는 러시아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많은 중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러시아랑 딱히 뭐가 안 할 것 같습니다. 공약은 안 지키는 거 기본 아니에요? 예, 안 지키는 기본이다. 공약은 뭐 지킬 필요가 있나? 빌공자인데 미국이나 뭐 우리나. 자, 푸틴이 트럼프하고 통화한 지 이틀날 다음 날에 우크라이나 탈환 성공한 그 쿠르스크 푸틴 또 방문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의도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이 의도는 그거죠. 주도권이 이제 내가 가지고 있어. 아, 내가 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트럼프 이게 서방 언론들은 늘 서방 국가의 정상 중심으로 보도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늘 객체예요. 그런데 자 니들이 뭘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 트럼프가 결심한다고 해서 되고 트럼프 뜻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도를 하지만 실상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거든. 내가 갖고 있어. 야 우크라이나가 아무리 야 쿠르스크 지들이 아직까지 여기 점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나 쿠르스크 간다. 지난달에 이미 푸틴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우리 완전 탈환했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탈환했으니까 내가 가는 거야라는 식으로 보여주기는 거죠. 보여주는 거면서 외신에서도 실제로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아, 결국 2시간 동안 통화를 했다고는 하는데 이게 일방적으로 푸틴의 뜻대로 흘러간 거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 손에 쥐어진 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고 그 얘기가 나오는 걸 푸틴 대통령은 굉장히 흐뭇하게 이제서야 진실 파악을 하고 있구만 이런 식으로 보고 있지 않을까요?
네. 근데 꼭 그렇지도 않다는 예. 게, 그러니까 푸틴의 뜻대로 되는 부분들이 지금 적지는 않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약간 아파고 기자랑 동의하는 게 이게 이 상황 자체가 젤렌스키에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처음부터 트럼프가 요구하는 게 말도 안 됐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그대로 했다면 굉장히 무리한 불리한 그런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쟁 협상이었을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유럽이 우리가 미국이랑 손 떼고 우리가 알아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자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우크라이나에게 유리될 수 있어요. 유리할 수 근데 있다. 예.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미국이 지금까지처럼 계속 지원을 해준다는 그러니까요. 전제 조건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야 가는 거죠. 그런데 예.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시큰둥해진다 하면은 사실 트럼프가 예전처럼 지원을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가정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 그 모든 것들을 유럽이 대체할 수 있느냐, 이게 또 젤렌스키의 고민점이라는 거예요. 유럽 입장에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어라고 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의 지원이 빠지게 되면 그걸 완벽하게 유럽이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러시아는 본인들의 시간표대로 하고 있어요. 계속. 그게 네. 예. 어떤 식으로든 뭐 엄포에 지나지 않든 실질적으로 그걸 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저기 우리 그 국경 지역에 완충지대 설치할 거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미 이제 전쟁이 계속되면은 대선을 치를 수는 없어요. 네.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동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이 신하르죠, 신하를 사살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게 밝혔는데 이게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됩니까? 뭐 하마스가 좀 그러면 위기 아닙니까? 위기 아니에요.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갑자기 무장 단체가 된 거 아니고요. 네. 7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60년대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하나의 협회 재단이었어요. 이제 좀 약간 병원 짓고 학교 만들고 좀 약간 교육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1차 인티파다 이 사람들이 무기가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약간 일정의 뿌리가 깊은 이념이에요. 네. 그리고 그동안 팔레스타인의 그 투쟁을 봤을 때는 무장단체들이 밖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자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밖에 있는 그 독립운동가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무장단체들이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하마스의 특징이 뭐냐면 안에서 다 같이 막고 있어요. 원래 밖에 있는 사람들 가끔씩 좋은 호텔에 있을 수도 있고 외교 이제 사절단을 만나고 그러긴 한데 근데 하마스는 안에서 다 같이 막고 있고 다 같이 굶어 죽고 있고 그래서 하마스는 이스라엘 측에 있는 좀 약간 상식이 있는 군인들도 그 얘기를 해요. 네. 하마스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릴 수는 없어요. 무장단체 애들을 뺀다고 하더라도 네. 그 사상을 받아들이는 애들이 틈만 생기면 무기가 어디서 구입해가지고 하마스는 계속 계속 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런 식의 억압을 계속하는 한 팔레스타인 지금 아이들 이 전쟁을 경험한 아이들이 다시 무기를 들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걔네들은 뿌리 깊이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이스라엘 주미 대사관이죠. 직원 2명이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는데 용의자가 그때 자유 팔레스타인 근데 이 사람 얘기했었죠? 이름이 엘리아스예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이고 성씨가 로드리게스예요. 이 사람이 로드리게스요? 네. 그러니까 남미 쪽. 그러니까 이제 지역구는 뭐 시카고인데요. 네. 근데 이제 그 왠지 남미에서 이주해왔던 그렇겠죠. 사람이고 그리고 이분의 이제 SNS 다 돌렸는데 이분이 미국 안에 있는 아주 극진 좌파 그 조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미국에서 진짜 사회주의 개혁을 요구하는 그런 조직에 속해 있는데 근데 중동 언론이 이걸 이렇게 다루진 않았어요. 중동 언론이 이걸 어떻게 다루냐면 살짝 음모론이라고 했나 에피소드를 엮어서 다른 거 뭐냐면 사실은 이틀 전에 유럽 연합이 외교 사절단을 보냈어요. 이스라엘에다가 네. 가자 지구 말고는 또 소한 지구가 있잖아요. 네, 서한.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유럽에서 왔던 외교 사절단이 제닌이라는 도시에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스라엘군이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너무 화가 났어요. 니네들 어떻게 우리
외교 사절단한테 무기로 공격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 사건이 터지고 하루 만에 이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중동 언론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기가 했던 그 큰 실수를 덮으려고 이 일을 저지르는 거 아닌가라는 의혹을 던지고 있는데 저는 뭐 좀 약간 넘어가는 얘기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저도 예. 사실 알파고 기자님과 비슷한 생각을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정황상 네. 이상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이스라엘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하마스와 뭐 협상을 해가지고 미국인 인질을 빼낸 부분이라든지 후티 반군하고 휴전을 체결을 했고 이란하고 핵 협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 시리아 제재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다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사우디 무기 판매. 그렇죠. 다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순방 끝나자마자 뭘 했냐면은 가자 지구에 대해서 기드온의 전차라는 작전을 합니다. 이거 네. 가자 지구 우리 점령하겠다라고 얘기를 네,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다 비판적인 얘기가 막 나왔어요. 그리고 유럽 연합 차원에서도 영국, 뭐 프랑스, 캐나다에서도 정상들이 나서가지고 비판 성명을 낼 정도였단 네. 말이에요. 이스라엘 제재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거의 서방 국가에서 왕따처럼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딱 벌어진 거예요. 딱 벌어지니까 바로 어떤 보도가 지금 나오냐면 네타냐후가 나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가자 지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지지한다고 밝혔어. 와, 찬성 지지한다. 예. 자, 그게요. 저는 이 흘러가는 정황 자체가 굉장히 의심스럽다라는 거죠. 마침 서방 국가가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편이었거든요. 막 욕은 해도 그래도 이스라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국제사회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고 이스라엘 내부도 지금 전쟁을 계속하는 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시위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타냐후가 말 그대로 궁지에 진짜 몰린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예. 근데 갑자기 이 사건이 딱 벌어지면서 아하.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는 모멘텀을 마련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더 조사를 한다고는 합니다만 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좀 많이 보이는 건 사실이죠. 네. 그 네타냐후는 좀 이렇게 어쨌든 간에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겁니까? 지금 보면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쫙 직진하고 지금 이스라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냥 직진할 거라고 봐요. 여태까지는 행보로 봤을 때는 갑자기 후퇴하거나 네. 뭔가에 뭐 그 항복 선언을 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고 또 네타냐후의 성격상 그러니까 여태까지 봤을 때 네. 여태까지 행보를 봤을 때 쭉 갈 거예요. 이거 지금 그렇거든요. 이란 핵시설 공격하겠다. 기다리고 있어요. 보도가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란하고 네. 미국의 그 협상이 조금만 결렬되면 조금만 흔들리면 바로 즉시 공격할 거라는 기사들이 이스라엘 언론에서도 미국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 중동 전쟁 나는 거 아닙니까? 이래 되면?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중동 국가들이나 미국 입장에서는 네타냐후가 지금 골치가 아픈 거예요. 예. 근데 네타냐후가 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본인이 연립정부 꾸리고 있는데 극우 정당의 그 3명 그러니까 내각에 장관, 들어와 있는 네. 장관들 그 장관들 계속 협박을 하잖아요. 야 전쟁 끝나는 순간 넌 너 자른다. 끝이야. 그러면은 네타냐후는 거기서 내려오는 순간 본인 부패 혐의로 3개 재판받고 있잖아요. 지금 이미 내부에서도 야당 쪽이 훨씬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네. 상황이란 말이죠. 그 상황에서 네타냐후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전쟁을 계속 하는 끌고 가는 방법밖에 방법인데. 없는데 가자 지구를 때리는 것만으로는 지금 네타냐후가 본인 안 입지를 세울 되니까. 수가 없어요. 이란 치러 가야 된다. 근데 이란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핵시설을 만약에 치잖아요. 이거는 뭐. 그러면은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도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물밑에서 물론 미국이 계속 자제를 시키고는 있다고는 하거든요. 자, 그러면 과연 네타냐후의 이 본인 자리 지키기, 총리 자리 지키기가 어디까지 중동을 극한으로 몰고 갈 것이냐. 사우디도 그렇고 아랍에미리트도 그렇고 지금 이란에서 핵시설 빵 하고 터져가지고 전쟁이 확산되는 거 좋아할까요? 특히 지금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는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이제 스위스야 자본들 이쪽으로 해서 그렇죠. 너무 안전해요 하는데 전쟁이 예. 터지면 또 예. 반대 뭐 사실은 전쟁 나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적죠. 그 옆에 있는 선생님, 중동 이거는- 나라들이. 예. 이거는 이런 거예요. 그 이제 시각의 차이거든요. 네. 사실은 나테냐후도 그동안 전쟁을 크게 벌리진 않았지만
근데 이건 항상 있었어요. 한 번 가를 꺼냈으면 네. 그러면 이제 정리하고 다시 가를 넣어야 한번 되는데. 우리는 하마스하고 헤즈볼라까지 손을 댔잖아요. 예. 시리아에서도 이제 정권 교체됐죠. 그럼 이란까지도 걔네들이 이제 핵을 다 없애버리고 지금 우리는 동양에 있기 때문에 중동에 있는 일들을 중간중간에 봤다가 까먹었는데요. 그렇죠. 저는 그래요. 예. 2000년대 초기에도 트럼프 나타냐후가 와서 미국에서는 아니 언제 가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가만두겠습니까? 이런 위험한 나라들 자꾸 두드렸다가 지금 보세요. 이라크 남았나요? 없죠. 시리아 남았어요? 없죠. 예. 리비아 남았습니까? 안 남았어요. 레바논. 아니 리비아까지 언급했다니까요, 그 양반이. 리비아로 가자 주민들 100만 명 보내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예전에 나 이렇게 미국 여론을 동원시켜 가지고 나라 세 개를 작살낸 적이 있는데 그럼 이번에도 똑같은 걸로 해보자 이거예요. 네. 아우 이란은 차원이 다르죠. 근데 지금. 이란은 좀 다르죠. 네, 이란은 차원이 다르죠. 네. 이란의 대리 세력들을 깬 건 맞아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그래 너 했다, 너 할 만큼 했다라고 지금 아마 미국 쪽은 계속 자제를 시키려고 할 겁니다. 솔직히 말해 미국이 중국하고 다른 문제들 없었으면 그래 알겠어요. 이란 그렇죠. 하자가 했을 텐데 왜냐면 지금은. 이라크를 누가 때려쳤어요? 미국이 때려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이라는 거 있으니까 미국 보기에는 이란이랑 같이 세트로 때리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때릴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중동 상황도 만만치 않고 트럼프가 왔는데도 해결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떤 해결을 말씀하시는지 트럼프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많은 것들을 해결했거든요. 자기 것들요. 예. 굉장히 성과가 많았거든요. 후티 반군이라는 협상이 있잖아요. 후티 반군이 그러네요. 예. 처음으로 미국이란 협상에서 민주당 시절 때도 못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후티 반군의 위상도 올라갔어요. 네. 트럼프 자기만의 어떤 정치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계와 K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방송 예고해드리겠습니다. 먼데 영식당 준비되어 있고요. 또 대선 한라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뉴스인사 프라임은 김진애 전 의원 또 일침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 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 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